인공지능, AI가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런데 이 강력한 기술의 규칙은 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AI 규칙 제정 경쟁, 그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숙제입니다. 기술은 정말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고 있는 걸까요? 유엔의 AI 자문기구가 내놓은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AI 규칙이 아직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각보 같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현상 보고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통합 계획이 시급하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럼 먼저 이 글로벌 거버넌스 공백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좀 짚어보죠. 왜 전문가들은 이렇게 통일된 계획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걸까요? AI는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 면에는 질병을 예측하고 기후변화를 막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다른 쪽 면에는 편견을 학습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죠. 이런 위험은 바이러스처럼 국경을 쉽게 넘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장 먼저 깃발을 든 곳이 바로 유네스코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AI 윤리 논의를 하나로 모으려는 정말 역사적인 첫 시도였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이 딱 보이죠? 2021년 유네스코의 원칙 선언에서 시작해서 최근 유엔의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향한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역사적인 유네스코 권고안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바로 AI에 대해 전 세계가 합의한 최초의 법적 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모든 글로벌 논의가 바로 이 문서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유네스코가 말하는 AI 윤리라는 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AI가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존엄성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기술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죠. 이 권고안이 다루는 범위를 좀 보세요. 보건, 문화, 젠더, 환경까지. 와, 이건 사실상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AI 윤리가 단순히 기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유네스코가 이렇게 쏘아올린 공은 이제 유엔 전체로 넘어갑니다. 논의의 판이 어떻게 더 커지고 구체화되는지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9월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라는 더 큰 그림이 등장합니다. 이건 유네스코가 제시했던 윤리, 원칙을 넘어서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자고 전 세계가 약속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컴팩트에서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째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국제 패널을 만들자는 거고요. 둘째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글로벌 대화의 장을 열자는 겁니다. 추상적인 논의를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려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모두가 이 방향에 박수를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엔의 계획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핵심적인 비판을 요약해줍니다. 원래 목표는 뭐였냐면 모두가 따라야 할 통일된 규칙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자 알아서 협력하도록 장려하자는 훨씬 느슨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강력한 규제 대신 자율적인 협력을 택한 건데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변화예요. 이 새로운 접근법의 위험을 이 인용문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각자 자기만의 AI 규칙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엔마저 통일된 기준 없이 우리 협력합시다 라고만 하면 결국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걱정은 또 있습니다. 중요한 논의가 유엔이라는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만 진행되면 정작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나 우리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모두를 위한 규칙이 아니라 그냥 소수만을 위한 규칙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논쟁 속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거버넌스 공백을 한번 메워보겠다고 나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내놓은 아주 구치적인 해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러 UN 기구들이 흩어져서 하는 AI 관련 일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그러니까 UN AI 허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노동, 보건, 식량, 통신, 정말 서로 다른 분야를 대표하는 6개의 핵심 유엔 기구들이 벌써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증거죠.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 허브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금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던진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오늘 우리는 AI 거버넌스를 둘러싼 거대한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유네스코의 원대한 이상에서 출발해서 유엔의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제안까지요. 이 모든 걸 지켜본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이해관계다, 이렇게나 다른 목소리들 속에서 과연 우리 세계는 너무 늦기 전에 AI를 위한 단 하나의 길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